네, 2부 지금 이제 2부 첫 번째 세션인데요. 그러니까 오늘로 볼 때는 네 번째 발표자, 다섯 번째 발표자의 발제를 이제 다 청해 들었고요. 이제는 지정 토론자 네 분의 토론 시간입니다. 지정 토론자의 토론을 듣기에 앞서서 네 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 바로 좌측에 계시는 그 이용자 교수님입니다. 네. 이용자 교수님께서는 한국보건학회에 저보다 선대 회장이십니다. 앞에 한 세 번째 앞에 회장을 역임하셨고요. 우리 보건학회의 그 모든 활동을 그 아주 궤도에 올려놓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성결대에서 강의를 하셨고 지금은 디지털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 아주 그 여성으로서 매우 그 참 존경스러운,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분입니다. 예. 그다음 계신 분은 김홍국 교수님인데요. 경기대학 교수님이시고, 예. 아마 여러분들께는 뭐 굳이 소개 안 드려도 TV에서 참 많이 본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각 방송, 그러니까 YTN부터 시작해서 채널 A, TV조선, 뭐 KBS, MBC 할 거 없이 연합뉴스 모든 방송의 패널로 지금 하루에도 한 4, 5회 이렇게 출연을 하시는 아주 그 엄청나게 바쁘시기 때문에 오늘도 아침에 비행기로 오셔서 또 내일 새벽에 또 비행기로 가셔야 되는 이런 그 6시 비행기인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바쁜 일정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김홍국 교수님 소개해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계신 분은 볼 때 우리 왜 이렇게 방송 나가시는 분이 많으신지요? 저분도 아침마당에도 출연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침마당에 출연하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추진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특히 독립운동가 정용기 의병장의 후손이시고 대통령 직속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회 민간위원, 역사인물사 베스트셀러인 잊혀진 영웅들, 독립운동가 등을 집필하신 아주 매우 참 그 활동이 활발하신 분이십니다. 저 마지막에 계신 분은 박정현 전 수원대 교수님이시고요. 지금은 지금 용인시 시정연구위원이십니다. 그러면서 특히 그 국군 포로, 미송환 국군 포로에 대한 지원 사업을 사제를 털어가면서 오랜 기간 동안 하고 계시는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지정 토론자로 모셨는데 사실 멀리서부터 오셨지만 제가 또 죄송스러운 말씀 드릴 것은 시간을 많이 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절대 4분을 개인적으로 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발제하시는 분들은 10분 안 넘긴다고 아주 굳은 맹세를 하고 시작하셨는데 사실은 두 분 다 10분을 넘겼는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앞에 지금 이제 토론하실 분들은 4분 이내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 등재 3주년 기념에 이렇게 참석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제가 제주 해녀에 대한 이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몰랐었는데 이번 기회에 정말 아침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심옥주 교수님은 정말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성 독립운동에 너무나 관심이 많으시고 정말로 사제를 털어서 연구소를 만드시고 지금까지 이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해내시고 또 몸으로 국내 구석구석 제주도 아니면 강원도 또 해외
이 하와이, 여기 하와이도 오셨는데 하와이, 미국 워싱턴, 뉴욕, 만주, 또 러시아 모두 뛰어다니시면서 이렇게 여성 독립 운동가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시는 유일한 심옥주 교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해녀하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관광 와서 맛있는 싱싱한 그 해물을 촛고추장에 찍어서 이렇게 먹고 가는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그 살벌하고 무시무시한 그 항일 그 일제 시대 때 이렇게 해녀님들이 많은 정말 대단한 인원들이 이 항일 운동에 참여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이런 일을 하셨구나. 자부심을 아까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부심을 갖고 지금 해녀의 이 활동을 하시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제주 해녀의 항일 운동은 결국 우리가 먹고 사는 데 목적만 둔 것이 아니고 일제의 그 탄압 또 수탈 아니면 폭거에 대한 그 부당함을 해녀님들이 그 당시 얼마나 무서운 시대였습니까? 육지에서도 이런 활동을 하지 못했는데 조직적으로 이렇게 제주의 해녀님들이 이런 뜨거운 운동을 하셨다는 것을 지금에서야 이런 자료를 발굴하고 서론을 올리고 이런 부분은 너무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오늘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신 교수님의 논문은 뭐 나무랄 게 없습니다. 제가 쭉 읽어봤고요. 그리고 분석을 여러 측면에서 분석을 하셨는데 지금은 학문이 융합적으로 학문이 연구되죠. 그래서 이 해녀의 제주도의 해녀의 문제도 융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하나의 이 정말 큰 자료를 만드는데 목적을 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 이 자료 수집을 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게 우리의 구조내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 논문을 보고 생각할 때는 이런 자료들이 일본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자료를 좀 수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우리의 입장도 있지만 일본은 어떻게 그 부분을 받아들였는지 그런 자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원 투서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열심히 대단한 인원이 한 거를 하고 활동을 했지만 세 분뿐이 서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지금 서원을 올리고 있는데 이분들도 옥고 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지금 서원에 올라가지 못한 것 같아요. 이분들은 오히려 세 분이 옥중 생활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뒤에서 활동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한 자료들을 찾아서 서원에 꼭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재원에 있어서도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 여기 심옥주 교수님과 라미경 교수님이 거기에 대한 해답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제주 항일운동 해녀님들의 항일운동이 좀 더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저도 유네스코에 등록된 거는 알았지만 이렇게 항일운동까지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팀이 아까 있었는데 이런 홍보를 해서 좀 더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그 1930년대에 무시무시한 그 시절에 이렇게 항일운동을 했다는 것이 좀 더 이게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성인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이런 세미나에 좀 더 젊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함께 오늘의 이 세미나를 좀 더 참여해서 이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좀 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해주신 여러분과 또 논문 준비를 열심히 해주신 두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대학교의 김홍국입니다. 저희 토론자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이 너무나 소중한 것 같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 시간 때문에 해녀님들 가셨는데요. 좀 아쉽고요. 그러나 여기 계신 역사적 현장을 지켜보시고 또 이 이야기를 전해주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소중한 것 아닌가. 저는 여러분들께 먼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아까 구모령 교수님께서 문충성 시인의 제주바다 그 시를 잘 인용해 주셨습니다. 우리 알지만 누이야 원래 싸움터였다로 시작이 됩니다. 바로 그 싸움터 현장에서 자주와 저항으로 우리 김삼 관장님께서 너무나 제주의 역사를 통해서 잘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두 교수님, 남희경 교수님, 심옥주 교수님 두 분이 해주신 발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일단 한 마음으로 그 내용들을 같이 해왔었고 마찬가지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 김삼웅 관장님이라든가 여러분들께 제시해 주신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의미 있게 살려나갈 것인가? 4분 시간을 좀 맞춰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관순 열사의 서훈 과정에서 저도 역할을 했었습니다. 제가 같이 이제 국회의원들 국회 가서 그 역할을 했었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유관순 열사 사실상 우리나라의 뭐 안중근 의사나 이런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들과도 사실은 더 상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결국은 대통령 서훈을 받는 그런 과정까지 왔거든요. 앞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이 공적을 입증하는 과정들, 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이기 때문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이용자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내용들을 꼼꼼하게 챙겨야 되고, 대신에 저는 역시 정부가 좀 더 열려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와이라든가 만주 저희 다음 세션에 나온 내용들을 보지만 뭐 옷 100벌을 일주일 만에 만들었다. 그 엄청난 지금 보면 사실은 옷 만든 게 별거 아닐 수 있는 재봉일, 그렇지만 엄청난 독립을 위한 그런 피나는 노력이었었고, 예를 들어서 삐라를 뿌린다거나 그 많은 일 통신을 한다거나 또는 아이들을 가르친다거나 마찬가지로 엄청난 독립운동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이런 엄격한 기준보다는 이런 시대 상황과 제주 해녀의 특성을 고려해서 저는 좀 더 정부에서 열린 자세로 이 부분을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 대신에 이것은 사회적인 이런 압력들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같이 공감대를 만들어야만 가능하다. 정부에 아시지만 법이라든가 행정 절차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이 함께 발의를 해도 쉽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두 분 당연히 그런 서운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해야 될 일들이 많다. 평화의 섬 제주가 저항과 자주의 땅, 그리고 또 이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을 저희가 해낼 때 가능한데요. 일단은 아마 이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상당히 많은 저항과 반발, 그리고 법 체계와 정부 차원에서 아마 이를 무시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끌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요즘 산티아고 길 순례에 가는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 가자고 저한테도 얘기하는데, 제가 막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주 올레길 가보시라고. 산티아고 길보다 더 좋은 곳이 있다. 우리가 그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여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곳에 가서 명상하는 것보다 우리 제주 땅에 와서 해녀 그리고 또 4.3 항쟁 많은 그 자치들을 보는 것, 이걸로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우리 삶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텐데, 그 비싼 돈 들여서 비행기 타고 산티아고를 40일, 50일, 몇 달 가는 거, 그보다는 제주 땅에 와서 보는 것이 어떠냐. 저도 산티아고 일부러 안 갔습니다. 가겠다는 사람들 제가 다 말렸습니다. 우리 제주 올레길 걷자고. 그래서 저도 많이 걸었거든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이 많이 와서 보시고 제주의 현장들을 봐야 되고, 저도 몇 차례 와서 이제 이런 해녀 박물관도 보고 그 과정들을 느꼈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게 할 것인가. 여기서 제시해 주신 것처럼 이런 거버넌스의 측면들, 또 함께 국민들이 깨닫게 해주시는 과정들은 저는 지금의 이 SNS, 유튜브 이런 다양한 흐름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제주 해녀들께서 겪으셨던 일들을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런 틀들을 아까 문충성 시인의 시가 있었죠. 음악, 미술, 또 SNS, 유튜브 다양한, 아까 또 해녀로드라는 굉장히 좋은 제안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정부에만 기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 재정이 어렵거든요. 저는 기업과 공공기관 그리고 국제기구, NGO, 학계, 각계의 동참을 이끌어내야 된다. 지금 정부에서 어떤 재정을
우리 국가 보훈 예산을 더 많이 끌어내는 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실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역할을 하게 하되 그러나 이게 특히 일본이 잘하는 게 그겁니다. 도요다라든가 많은 기업들이 그런 쪽에 재정을 염출해서 자신들이 그런 일본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데 나서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장에 나설 수 있게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언론과 함께 공유될 때 그 가능성이 많아질 거다. 그래서 산티아고 길, 뭐 시코쿠 길, 일본의 시코쿠 길, 아니 우리 돈 내고 지금 우리를 억압했던 그 일본의 길에 순례를 가는, 물론 많은 경험을 갖는 것은 좋지만 저는 우리 올레길 또 우리 국토 곳곳에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같이 걸으면서 공유하고 제주 해녀들께서 겪으셨던 그 역사들 1000명이 넘는 분들이 그 일들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는 무수한 우리 학생들, 청년들 많습니다. 저는 이것들을 알리면서 법적인 절차, 행정적인 절차들을 끌고 갈 때 가능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리고 그 법적 절차, 행정 절차를 뒷받침하는 역할들을 할 때 그 길이 빨라질 거다. 그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제 발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오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3주년 기념학술대회에 초대해 주신 심옥조 소장님께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사실 오늘 여기 오면서 그 일반적으로 이제 보훈 정책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아니면 콘텐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제 보훈 문화 어떤 콘텐츠 관련된 일들을 좀 오래 했고요. 대표적으로 융복합 콘텐츠로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그리고 친근하게 역사 의식을 함양할 수 있을까 이거를 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 제가 소속되어 있는 곳은 대통령 직속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에 있고요. 그곳에서도 이제 심옥조 소장님하고 같이 또 많은 어떤 민족운동, 이 독립운동 관련된 학자분들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 콘텐츠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일단 콘텐츠 장르를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보통 출판, 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방송, 광고, 지식 정보 등이 있습니다. 출판은 아시다시피 책을 집필하는 걸 거고요. 만화 같은 경우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웹툰이라는 시장이 최근에 이슈가 됐는데 단 한 번도 독립운동가에 대한 웹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0주년에 처음으로 정부 민관 협력 거버넌스 사업으로 성남시에서 독립운동가 100명에 대한 웹툰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이 돈은 성남문화재단에서 20억을 지원해서 지금 웹툰 작가들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때 서운 논란이 있었던 김원봉 같은 경우는 지금 허영만 화백님이 지금 만화를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만화가 후배들이 이제 다들 만화를 그리겠다고 나서고 있고요. 또 드라마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들이 이제 이몽, 뭐 미스터 션샤인 이런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약간 논란이 있던 드라마들이지만 어떤 역사 의식을 함양하고 역사를 싫어하고 재미없는 것에서 좀 관심을 갖게 만드는 데는 굉장히 큰 기여를 했습니다. 아까 전에 라미경 교수님께서 정부 주도의 보훈 정책이 아닌 NGO와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표적으로 최근에 독립운동가라는 앱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독립운동가 앱은 일종의 이 독립운동 분야에서 반크 같은 거를 만들었던 건데요. 민간 분야의 국가보훈처를 만들어서 서훈을 받지 못한 분들을 독립운동 기록이 분명히 있으면은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기능은 독립운동가 분들이 돌아가신 서거일에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앱을 깔아놓으면 오늘은 독립운동가 어떤 선생님께서 조국을 지키다 돌아가신 날이라는 문자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비영리 앱이에요. 그래서 앱만 깔아놓으면 우리가 일상에서 또 이런 분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앱입니다.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게임 같은 경우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위안부 게임이 만들어졌습니다. 내년 봄에 이제 상용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독립운동가 최재형과 VR 기술을 이용해서 독립운동가의 어떤 실제 의거 장면을 체험할 수 있는 게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것도 민간 협력 거버넌스인데요. 문광부에서 이번에 또 콘텐츠 진흥원에 돈을 지원해서 처음으로 이런 게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활용도를 어디다 할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 효창공원의 이 VR
기계를 설치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VR 게임은 윤봉길, 안중근, 이봉창 의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 세 분 다 물론 한 분은 가묘지만 효창공원에 다 계시죠. 그러면은 효창공원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아이를 데리고 VR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어떤 융복합 콘텐츠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런 콘텐츠가 왜 중요하냐면 요즘 젊은 친구들은 역사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를 왜 기억해야 되죠?라는 질문이 학교에서 강연을 하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과서에는 10년치 교과서에 독립운동가가 한 20명 정도만 나오거든요. 근데 국가보훈처에만 들어가도 등록되어 있는 독립운동가가 15,000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20명만 알면 되지 나머지 왜 다 알아야 되냐고. 누군가 저한테 이럽니다. 15,000명 다 외우면 뭐 좋은 대학 보내주나요?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15,000명 다 외워서 서울대학교 보내준다면 다 외웠겠죠. 그런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기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데 그중 가장 좋은 방법이 콘텐츠입니다. 특히 문화예술 콘텐츠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재밌게 쉽게 전달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제가 이제 30대 중반이거든요. 제 친구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요것만 말씀을 드릴 텐데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러면은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들은 너무 큰 존재야. 너무 큰 존재여서 하나도 와닿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너무 대단하고 너무나 뛰어난 사람들이어서 너무나 특별한 사람들이어서 나하고는 달라. 그러니까 대화가 중단돼 버리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은 특별한 사람이 된 게 처음부터 타고난 게 아니라 특별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특별해진 거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좀 혼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감이 너무나 안 되고 있지 않나 요즘 10대, 20대들하고. 그래서 그들을 마치 영웅화되어 있는 그들을 인간의 영역으로 좀 끌어내려서 너무 신격화되어 있거든요. 약간 인간의 영역으로 끌어내려서 이들도 나와 똑같은 평범한 청년들이었고 이들도 되게 꿈이 있었고 유약했고 불안했지만 두려웠지만 어떠한 선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용기 있던 거였고 그런 인간적인 면모에 대해서 많은 스토리들이 개발되고 영화나 게임이나 만화나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알려졌을 때 사람들이 공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다면 이들도 처음부터 타고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나도 영웅이 될 수 있겠구나. 나도 다음 세대에게 이 대한민국의 또 다른 영웅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 콘텐츠가 만들어지면은 10대, 20대가 대한민국의 가능성이라는 어떤 말이 또 나오게 되겠죠. 저는 이런 어떤 연결고리와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 콘텐츠가 더 많이 만들어져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꿈나무를 할 수 있는 젊은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애국심,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이 좀 함양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발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일어나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워낙 제주도민들을 모두 다 존경하기 때문에 일어나서 제대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수원대학교의 교수로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경기도에 용인시가 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107만 명입니다. 거기에 용인시정연구원이 올해 6월 27일에 개원을 했는데요. 용인시정연구원에서 남북관계하고 보훈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연구원 박정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오늘 토론자로 지정을 받고 나서 제주도 해녀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니까 제 바로 옆에 앉은 연구원이 이름이 부숙진 연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연구원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모르고 참 특이한 성을 가졌는데 일을 정말 잘하더라고요. 용인시 관광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친구인데 늘 얘기를 합니다. 본인은 그 할머니가 해녀였다고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저에게 매일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대단하구나. 제가 다시 한번 이 해녀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느낀 게 많습니다. 제주도 수산물의 그 소득의 절반을 해녀들이 걷어오는 해산물로
제주도 그 수산물 총소득의 절반 이상이 해녀들이 그 거둬왔다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한 당당함이, 그러한 그 끈질긴 그 생명력이 아마 조금 더 이어진다면 한반도 통일도 우리 제주도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한반도의 그 통일의 그 시발점이 제주도였습니다. 제주도에서 감귤 보내기 운동을 시작하셔가지고 그게 12년 동안 이어졌죠. 5.24 조치가 2010년에 있었는데 그 전까지 계속해서 그 감귤 보내기 운동을 해가고 지자체에 그 대북 그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게 지금은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냐면, 우리 원희룡 지사님께서 제주도에 흑돼지 돈사도 지어 놓으셨고요. 이제 곧 아마 남북 관계가 열리면 흑돼지를 거기다 넣겠다고 신문에 그 인터뷰하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또 남북간 크루즈 관광도 계획하고 계시고, 또 계속해서 제주도 감귤과 당근을 보내는 것도 계획하고 계시고요. 여러 가지 제주도로부터 시작된 이러한 그 남북 교류가 앞으로 꼭 남북 통일을 이룰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데, 이 모두가 와서 제가 이걸 토론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제주도 해녀들의 그 DNA가 이렇게 녹아내려서 모든 시발점이 제주도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연구원에 가서 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여기 심옥주 교수님과 이용자 교수님과 함께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용인시에 독립기념관을 한번 멋지게 질 것인가, 연구를 셋이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했습니다. 이루었을까요? 못 이루었을까요?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루었을까요? 못 이루었을까요? 이루었습니다. 지난주에.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저희가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 그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원삼에 내년 2020년부터 독립기념관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심옥주 교수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셨고요. 또 이용자 우리 전 보훈학회 회장님과 같이 손발을 맞춰서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이 기념관 안에 가칭, 독립, 통일, 독립, 영웅학교라는 걸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미래 한반도 통일과 나라를 사랑하는 독립정신을 계속 가르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지금 여기 제주에는 해녀 박물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죄송하지만 못 가봤습니다. 해녀 박물관 안에 저는 그 제주도에 있는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청소년들에게 행복한 노후 설계를 위한 그런 경제 학교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해녀님들이 지금 10살부터 시작해가지고 평생을 지금 해녀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미래를 준비하시고 노후를 준비하시고 계시는데요. 선진국에서는 은퇴하기 전에 30년을, 은퇴 후 30년을 대비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자기 수입의 20%를 반드시 저축을 하게 해서 노후를 준비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해녀 박물관 안에 이런 노후 준비를 위한 경제 학교를 하나 만들어서 제주도부터 시작하는 이런 경제 학교가 대한민국 한반도의 모든 청소년들에게 노후가 걱정 없는, 국민연금을 기대할 수 없는 건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노후가 걱정 없는 한반도를 만드는 경제학교를 해녀 박물관 안에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건의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해 주신 네 분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깊이나 내용으로 볼 때 각 모든 분들께 한 2시간 이상씩을 드리면서 말씀을 청해 들어야 마땅한데 불과 한 4분 정도만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제가 너무 참 그 초라해 보이고 죄송스럽습니다. 오늘 그 이 세미나를 그 계획하실 때 그 참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많이 모셨을 때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드릴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소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하실 분 있으십니까? 네, 질문을 그러면 한 1분 정도에 하실 수 있습니까? 예, 그럼 저 핵심만 그 마이크 좀 주십시오. 저는 그 실버나이로서 그 실버넷 뉴스의 제주 지역단의 리포터로 이제 활동한 정신종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이 제주 해녀가 이제 문화유산 등재되면서 3주년을 어느덧 맞이했는데, 근데 지금 우리 도민들도 사실은 전부터 제주 해녀 문화가 빨리 사라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전긍긍해 왔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실 그 물속에 들어가서 이 전복살을 따는 것이 상당히 그 위험성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그 고령자들은 이제 빨리 이제 그 안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해녀 일을 그만두게 되고, 또 젊은 청소년들은 부모님들이 이제는 교육열이 높아가지고 왜 기왕이면은 우리 딸을 잘 최고학부까지 공부시켜서 훌륭한 이런 그 물속에 들어가서 힘든 이제 작업을 하느냐 해서 이제 다 기피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해녀문화가 다시 이렇게 빛을 발하면서 하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제주에 이제 그 여기 지금 해녀 그 수가 이제 현황이 어떻게 나와 있으며, 지금 저 한림 귀덕에 해녀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해마다 몇 명의 해녀가 탄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출가 해녀는 몇 명이 되는지, 그래서 앞으로 이 해녀의 수가 줄어들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건지, 그 현황이 오늘 이 자료에 실은 나와야 돼요. 제주에서 학술대를 갔기 때문에.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여기 저 관계된 이제 그 여기 연구기관에서는 그 말씀해 주셨으면 여기 방청객들도 제주의 해녀가 지금 몇 분이 있는데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다. 이런 이제 하기 때문에 전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쭈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정진성 선생님 아주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혹시 또 플로에 한 분만 더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시면 지금 그 우선 지금 마지막으로 질문해 준 정진성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그 해녀 관련된 현황을 혹시 그 좌혜경 교수님 자료 제공되신 게 있죠? 13쪽 이 책에 저기 자료에 정 선생님 저 13쪽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네네. 예, 혹시 부족하시면 이따가 그 쉬는 시간에 추가로 또 하시고 지금 질문하신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 그 발제자분들께 한 1인당 한 2분 정도의 그 마무리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심 교수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아까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13페이지에 지금 구성비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보다 좀 구체적인 부분은 제주학센터에 지금 이 연구를 굉장히 오래 하셨던 우리 자혜경 그 선생님 비롯해서 제주학센터에서 현대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이제 이 파트가 제주 해녀 항일운동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근대 쪽으로 아마 집중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 논문이나 이런 것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앞부분에서 그 유네스코 지정되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의 부분과 70년대부터 2018년도까지 연비 구성은 거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부분이 이렇고 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서운되는 기준에 있어가지고 솔직하게 여성 독립운동과 관련돼서는 세부 기준 부분이 모호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이번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서운 발굴자가 많이 되어졌지만 그 세부 기준에 있어서는 좀 완화됐다 하는 정도 수준으로 끝나고 아주 체계적으로 세부 기준은 조성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서간문이라든지 글을 남긴 분들에 대해서는 서운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김계석 선생님과 고차동 선생님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지금에 있는 서운 기준을 적용한다면 되지 못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제주도 쪽에 확인하고 그다음에 해녀 항일운동 기념사업회 쪽에서 수정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해 봤을 때 육성 증언입니다. 육성 증언 테이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주도와 그다음에 기념사업회 쪽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그 테이프가 나와 있는 걸 지금 복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나온다 하면은 저는 글도 서운 신청 기준에서의 어떤 그 기준점에 들어간다 하면 분명히 육성 부분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보고서 제출이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본 쪽을 지금 찾아보면 해녀 항일운동 부분은 나오지만 이분들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다고 이제 이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동안 솔직하게 이 부분이 진행이 되어졌는데 이 육성 증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이 확고하게 이분이 주장이 되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지방 조례가 독립운동가일 때 지방 조례가 제정될 때 부가 내용 속에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해녀 부분이 저는 분명히 그 부가 내용에 들어가야 된다 봅니다. 그렇게 되고 증언록이 채택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같이 따라서 들어가면 오히려 중앙에 이 부분을 의견을 제안을 하면서 이쪽을 제주를 한 번 더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선생님 질문하신 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가적인 자료를 찾아보시라고 이렇게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시간 관계상 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논문 첫 시작이 이번에 제주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하기의 내용을 박스를 처리를 했습니다. 바람의 섬답게 제주는 항일의 바람도 가장 먼저 불었다라고 하는 이 첫 메시지를 마지막 메시지로 삼겠습니다. 국가가 보훈 정책에 있어서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 전체 예산 2.7%가 해당이 되고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3.7%가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국가보훈처의 시작을 원호처에 있어서 그 당시 예산의 2.7% 국가 예산에 그 없는 국가 예산의 2.7%를 달했는데요. 더 바라지 않습니다. 장관급으로 격상이 됐고요. 지금 전체 430조 되는 예산 중에 2%까지만 올라오게 되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 독립유공자에 대한 이 부분들이 조금 넉넉하게 갈 것 같고요. 넉넉하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에 비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공적심사위원회 지금 서운의 문제가 매번 이제 이 얘기가 논의가 되고 있고 제가 제주가 바람의 섬답게 먼저 항일운동이 시작됐다라고 한 것처럼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서훈과 기본적인 공적심사에 있어서의 기준 근거를 제주부터 시작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정부 차원에 있어서의 많은 전문가들 대상으로 저 또한 만들 수 있는 채널을 동원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힘을 좀 합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발제해 주신 두 분과 토론해 주신 네 분 정말 그 주옥 같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과거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공훈을 세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온당한 예우를 하고 보상을 해드리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책무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것을 잘하면 우리의 후대들은 그러한 일이 있을 때 또 나라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공헌을 세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훈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보상임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의 연속성을 계속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발제해 주신 분들과 토론해 주신 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모두에게 다 감사드리면서 시간이 조금 지연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